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는 언제 출석을 하고 또 월 변제금은 언제부터 변제를 하게 될까요? 그리고 법원에 신청하면 얼마 정도나 기간이 걸릴까요? 이런 것들을 종종 이제 물어보셔서 이 시간에는 절차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회생 절차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물론 이제 중지명령,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개시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집회에 법원에 출석을 하신 다음에 변제계 인가결정이 나고 그리고 변제기간에 따라서 변제를 한 다음에 면책을 받는 절차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개인회생 절차를 이제 신청을 하면서 같이 금지명령이랑 중지명령도 같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금지명령은 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변제를 받는 행위 또는 채무자의 업무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이제 그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를 시행하는 그 경매를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금지시키는 행위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지명령은 이미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압류가 되어 있거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있을 때 그 절차를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소송 행위는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과 상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지급명령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소를 제기해서 소장을 받았다거나 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대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라는 주장만으로는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와 달리 이제 그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금액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다퉈야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 주장에 대해서 딱히 다툴 만한 내용이 없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고 그 금액이 맞는다면 사실 거기에 대응하더라도 어차피 패소할 거기 때문에 뭔가 소송에 대응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빨리 패소 판결을 받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뭔가를 대응을 해서 어떤 소송 절차적인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패소 판결을 받는 것과 사이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 집행을 하는 그 절차에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이제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주된 목적이 일단은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아니면 판결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을 빨리 받을수록 그만큼 빨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까지 받았다거나 아니면 개시결정이 나서 어쨌든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차피 패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직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금지명령을 받기 전이라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패소할 것이 뻔하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약간의 시간은 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금지명령으로 돌아와서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인지액 등 비용을 납부하면 보통 일주일 안에 금지명령이 나고 법원에서는 그 금지명령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합니다. 채권자들이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없고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통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그 웬만하면 금지명령이 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채무자가 그 이전에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최근 뭐 1년간 채무액이 과다하다든지 하면 어떤 절차를 좀 남용한다라고 봐서 금지 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지 명령이 안 나면 개시 결정이 날 때까지는 채권 추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 명령은 그거 자체로 경매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중지 명령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그래야 이제 경매 절차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제 회생위원이라는 사람을 선임하는데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서 채무자의 수입이나 재산의 상황 그리고 채무액의 존부 및 금액을 이제 조사하고 그다음에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변제를 수행하는 것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법원 공무원이 그 내부 회생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법원에 따라서는 이제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영업소득자라든지 이런 이제 채무자 좀 더 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는데 좀 복잡한 그런 채무자라거나 아니면 채권액이 많은 채무자를 맡기기 위해서 외부에 이제 회계사나 변호사 또는 이제 법무사 이런 분들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개시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금지되고 채권 추심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제 앞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채권 추심, 뭐 담보권 실행 경매 이런 것들이 중지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이 나면 개시결정문과 함께 그 통지서를 이제 송달받게 되는데 그 통지서 중간 부분에 이제 그 계좌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계좌번호인데 변제 계획안에 따른 월 변제금을 그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이제 소명하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는데 회생위원이 이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취지로 보정 권고를 내립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정서를 제출하는 이제 절차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서류를 제출할 때 비교적 이제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을 하고 이제 별다른 이제 문제가 없다면 그런 보정 권고 없이도 개시 결정이 나기도 하는데 보통은 한두 번 정도는 보정 권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에 따라서 세네 번 이상 보정 권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보정 권고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어려운데 예를 들면 주로 이제 그 개인회생에서 주로 소득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재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가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소득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일용직 같은 경우에 좀 부실하다고 하면 그 소득에 관련된 자료 뭐 그 일용직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죠. 그 일하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계좌가 다 압류돼서 급여를 이제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지 명령을 하면 앞으로는 이제 그 압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계좌를 개설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계좌로 급여를 받고 이를 이제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하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과 관련해서는 그 보험 관련된 서류를 꽤 봅니다. 그 채무자가 전체 가입한 보험 내역을 보고 이제 그 가입 내역에 따라서 각 이제 보험 회사에서 해약 환급금을 확인하는 서류들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채무자 본인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자녀들 것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최근 대출이 많았다면 그 최근 대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대로 이제 그 뭐 처음에 대출금을 입금 받아서 이제 쭉쭉 나갔겠죠. 그런 거래 내역 예금 계좌의 그 거래 내역을 보면서 제대로 이제 소명을 못하면 뭐 소명을 못하는 금액은 재산 가치로 반영하라든지 이런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회생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그 생계비를 얼만큼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부양가족의 수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한테 미성년 자녀가 있고 또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이제 맞벌이다라고 하면 그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서 그 미성년 자녀를 채무자가 이제 얼만큼 부양해야 되는지를 또 따져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 관련된 서류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보정 공고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그 절차를 거쳐서 개시 결정까지 났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거의 이제 80% 이상은 절차를 이제 진행을 했다. 그런 고비를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절차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